예, 지금부터 2018 고압 254호 형사사건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찰 측 세 분 다 나오셨고요. 변호인 측도 다 나오셨죠? 사랑 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 피고인 김갑동과 동 변호사의 사무직원 피고인 박을수는 일산경찰서장에게 2017년 7월 8일부터 2017년 7월 13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말은 제외하고 16시부터 19시까지 호두공원에 인접한 도로의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하였다. 일산경찰서장은 협소한 인도와 퇴근 시간대에 많은 유동인구 등의 환경적 특성을 가진 집회 장소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 장소를 길 건너 반대편 인도에서 해야 한다는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하였고, 이에 사랑 변호사회는 법원에 집회 제한 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일산경찰서는 신고된 일시, 장소에서 집회를 허용하기로 하되 인도에 놓여진 화단들 앞에 경찰관을 배치하고 그 앞에 노란색 플라스틱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는 등 질서 유지선을 설정하였다. 피고인들은 7월 10일 이 사건 집회 장소 부근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 중이던 일산경찰서 경비과장 피해자 이채김과 이 사건 질서 유지선의 적법 여부 및 질서 유지선으로 인한 집회 장소 부족 문제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 김갑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집회 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박을수가 자 체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이책임을 끌고 갔다. 이 체포 과정 중에 저항하던 피해자 이책임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사랑 변호사회는 이 사건 직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일산경찰서장이 신고된 집회 장소에 질서 유지선을 설정하고 경찰력을 배치하여 집회를 방해함으로써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긴급 구제 신청을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긴급 구제 결정을 하였다. 한편 일산경찰서 소속 수사관 최만주는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피고인 김갑동에게 압수수색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함께톡 사무실에서 피고인 김갑동의 함께톡 아이디, 위 아이디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대화 상대방인 함께톡 사용자들의 아이디와 계정 정보 등을 압수하였다. 주식회사 함께톡에서는 함께톡 대화 내용을 5일에서 7일 동안만 서버에 보관해두고 있다. 이 사건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피고인 김갑동의 대화 내용 중에는 피고인 박을수에게 보낸 메시지로 내가 검토해본 결과 이 사건 질서 유지선의 설치는 위법이므로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강력히 항의하되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강제로라도 질서 유지선을 제거하자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산경찰서 소속 수사관 최만주는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주식회사 함께톡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박을수가 함께톡의 서버에 저장해둔 파일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식회사 함께톡은 이 사건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피고인 박을수의 계정에 1년 동안 저장해둔 문서 파일 5,000개의 전부의 복사본을 수사관 최만주에게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 최만주는 피고인 박을수에게 위와 같은 압수수색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는 않았다. 자, 순서에 따라서 검찰의 기소유지 진술이 있겠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하지 못하여 위법하기 때문에 체포치상의 유죄의 판결을 선고함이 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논증하겠습니다. 또한 본사건 압수물, 즉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본사건 압수물은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 수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증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추가 쟁점에 관해서는 먼저 피고인 박을수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를 통해 책임을 조각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이는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논증하겠으며, 또한 피고인 박을수에게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 사안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을 차례대로 논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마치셨어요? 네. 변호인 측 하시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추구함에 있어 위법한 질서 유지선 및 플라스틱 구조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일선경찰서는 전체 집회 장소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불법적인 질서 유지선을 설치하고 피고인들을 그 안으로 밀어넣기 위해서 실력을 행사하는 듯 집시법 위반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이를 통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검사 측이 제시하는 증거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집행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마련한 적법 절차를 위반하고 수집된 증거이고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사정까지 없기 때문에 모두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 맞추신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검찰 측에서 주변론 하도록 하시죠. 네, 검찰 측 주변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체포치상에 관하여 정당 방위와 정당 행위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인은 본 사건 질서유지선 설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설치된 것으로 적법합니다. 이 집시법의 목적과 질서유지선의 정의 규정을 살펴보면 질서유지선은 공공의 질서, 즉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헌법재판소는 특히 5개 집회의 경우 교통의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질서유지선임을 밝히고 있고, 또한 형법은 일반 교통방해죄를 규정하여 이처럼 교통의 소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때 본사건 집회 장소는 공원에 인접한 도로의 일부로서 그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집회가 고조될 경우, 또한 그 유동인구가 많은 상황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섞일 경우 일반 시민이 도로로 튕겨나올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더군다나 본사건 집회는 5일간의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되면서 시간대 또한 퇴근 시간 전후로서 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질서유지선 설치가 명백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본사건의 인도는 단지 도로와 경계석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도로의 점유를 침탈하지 않으면서도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이 인도 내부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유동인구와 집회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시민이 튕겨나올 경우 단지 경계석에 질서유지선만 설치한다면 그것과 함께 도로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에 저희는 경찰을 도열시켜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몸으로 막아내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사건 질서유지선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에서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로 설치된 것으로 적법하므로 이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전제하는 정당방위는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정당행위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이 현행범 체포에 있어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요구합니다. 이때 이 책임은 일산경찰서 경비과장으로 그 신분이 명확하고 이미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을 모두 목격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체포 행위는 정당 행위로서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위법성 조각 사유는 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대원칙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인은 형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저지르면서 이 책임을 도합 22m가량 끌고 가면서 상해까지 가했으므로 이를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이 책임을 끌고 간다 한들 오히려 경찰들은 그 질서유지선을 더욱 공고히 유지하려 했을 것이므로 그 방위 효과, 즉 목적이 무엇인지도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본사건 압수물 대화 내용에는 이 질서유지선을 실력으로 제거하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방위하려는 의사에 기인한 것인가 역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할 어떤 사유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체포치상의 유죄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피고인 김갑동의 함께톡 대화 내용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122조 단서는 통지 예외 사유로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 의미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버에 보관된 함께톡 대화 내용이 사용자들이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는 점이 통지로 인한 피고인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서 말씀드릴 예만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탈퇴와 같이 계정 전체가 삭제되는 경우에는 대화 내용이 인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헌법재판소는 사전 통지 없는 이메일 압수수색 사건에서 이용 여건이나 관리 형태에 따라 가입 탈퇴와 무관하게 서버에 정보가 항상 그대로 보관되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또한 많은 메신저 회사들이 고객의 정보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만 하더라도 대화를 모두 마친 후 대화 상대방 모두가 채팅방을 나가면 그 채팅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서버에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미리 통지할 경우 피고인에 의한 증거인멸 가능성을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설사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참여하지 않은 것이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 사건 압수수색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사건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색 압수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릅니다. 검사가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주식회사 함께톡 직원에게 제출하면 직원은 해당 정보를 CD 등에 담아 수사기관에 건네는 방식으로 행해졌을 것입니다. 피고인이 설사 그 과정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그 CD를 건네는 과정을 함께하는 의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피압수자가 최소한 중립자이거나 고객의 우호적인 제3자로서 영장에 기재된 대로 정보가 압수되었는지를 감시할 객관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일자를 특정하여 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적법한 영장 발부 절차에 의해서 영장 집행에 의해서 압수수색은 종료되었으며 이후에는 피고인의 절차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 압수수색 절차는 적법합니다. 추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박을수의 책임 조각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는 피고인 김갑동이 피고인 박을수에게 이 사건 전날 이 사건 질서 유지선이 위법하다라는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피고인 박을수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되는지 문제됩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합니다. 이때 판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하여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없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박을수는 변호사인 피고인 김갑동으로부터 본 사건 질서유지선이 위법하다라는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피고인 김갑동은 객관적인 전문가가 아니라 공범입니다. 그렇다면 박을수는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유관기관에 문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섣불리 이 사건 질서유지선이 위법하다고 오인하고 범죄 행위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을수의 책임은 조각되지 않습니다. 박을수 계정의 압수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급속을 요하는 때에 피고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때 급속을 요하는 때란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 사건 압수물은 사용자가 임의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통지하지 않을 예외 사유인 급속을 요한 때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호인 측 하시죠. 네, 변호인 측 주변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압수물은 첫째,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둘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먼저 사전 통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영장 집행 위법 여부 판단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122조 급속을 요하는 때, 즉 미리 통지하여 줄 경우 증거를 인멸하여 압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할 때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김갑동이 함께톡의 동의 없이 함께톡의 회사 서버에 직접 접근하여 그 저장 내용을 삭제하기란 불가능하였습니다. 피고인 박을수의 경우 정통법 제44조의 7, 제1항 9호가 말하는 것처럼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 내용에 관하여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취급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동조 제3항 1호는 만일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고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또한 제120조에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박을남의 클라우딩 서비스 개정에 대하여 거부, 정지, 제한을 가하는 방법 등으로 충분히 피고인 박을수의 증거인멸을 막고 압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이 의무를 만연히 위반하였습니다. 나아가 7월 10일에 이 사건 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기관은 그로부터 무려 이틀이나 지난 7월 12일에 이르러서야 이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집행 당시 수사기관이 보기에도 이 사건이 급속을 요하는 때라 보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판례는 피고인의 지위에 관하여 권리보호 이익의 주체이며 전자정보의 소유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김갑동, 피고인 박을수는 모두 사전 통지의 대상자일 뿐만 아니라 참여권자입니다. 즉, 피고인들에게 참여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121조에 대한 위반도 있어 이 사건 압수물이 증거 능력을 갖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참여권 보장의 취지는 단순히 참여의 기회 보장에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를 넘어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무관정보 압수수색을 방지하여 새로운 법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무관정보 복제를 막기 위한 아무런 적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박을수에 관하여서는 클라우딩 서비스에 저장된 파일을 무려 5,000개나 압수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그리고 적법 절차의 실질 내용을 침해하였습니다. 압수된 5,000개 파일 중 이 사건과 유관한 증거는 극히 일부입니다. 단순히 여기에 유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면 증거 능력 없는 증거란 사실상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위법 수집 증거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취지 역시 몰각될 것입니다.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특히 클라우딩 공간에 관한 압수수색에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정보 서비스 이용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보의 바다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표현되며 특히 인터넷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억 자체를 전자정보 매체에 저장하며 클라우딩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용자 대부분은 자신의 내밀한 대화 내용, 사적인 사진 등이 전자기기에 저장되는 즉시 클라우딩 서비스에 저장 동기화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박을수의 클라우딩 공간에 대한 참여권은 헌법 준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21조의 의미는 더욱 강조되어 전자정보 압수의 경우 서버와 같은 원격지에 대해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압수 집행의 양상이 변화하여 참여권은 더욱 두텁게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함께톡 직원이 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직원은 피고인들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의 의미도 파악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무관정보 수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영장의 집행에는 사전 통지와 참여권 보장의 불비라는 두 가지 위법 사유가 존재합니다.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예외 사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절차 위반으로 인하여 침해된 피고인들의 법익은 형사소송법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적법 절차의 실질 내용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를 고려하시어 이 사건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질서유지선을 위법하며 그로 인한 경찰력 배치 역시 위법합니다. 집시법 제13조 제1항은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례 내용에 따르면 이는 집회 장소 외곽의 경계지역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질서유지선의 경우 인도 내부의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그 면적도 집회 장소 절반에 이르는 등 위법한 질서유지선을 한 바 수사기관의 행위는 위법합니다. 또한 이 책임의 유형력 행사 역시 위법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건 질서유지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실랑이가 있는 상황에서 질서유지선을 제거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며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가할 염려조차 없으며 무엇보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집시법에 의한 자진 해산 요청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만연히 바로 유형력을 사용하여 질서유지선 안으로 피고인 등을 밀어넣은 행위는 집시법 위반죄를 구성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는 사실상 집회를 곤란하게 하려는 일산경찰서의 의도에 기인한 것으로 일체로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산경찰서에 의한 일련의 위법한 공무집행 과정은 전체로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당성 등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의 요건구비 여부도 개별 행위가 아니라 일련의 과정 전체에 견주어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집시법 제3조 3항에 따른 평화적 집회의 보호 의무자인 경찰이 오히려 집회를 방해한 점 등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러한 상당성이 없는 행위라는 점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므로 끌고 간 행위를 같이 하고 정당한 의사도 같이 가지고 있었던 박을수의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입니다. 추가 쟁점에 관련하여 박을수의 신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위법의 가능성을 심사하거나 조회할 계기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위법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 경찰인 점, 집회 상황이 혼란하였던 점, 그리고 피고인 김갑동이 변호사였던 점이 감안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박을수는 사무직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법상 전문성 있는 법률 전문가인 김갑동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박을수로서는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보다 좀 더 상당한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 다시 변론을 하실 게 있으면 하시죠. 네, 먼저 변호인 측의 체포치상의 점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반박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당방위에 있어서 방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이 책임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상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도 정당방위의 주관적 요건인 방위 의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피고인인 이 책임을 체포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는 방위 의사가 아니라 공격 의사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대로 좁은 집회 장소로 인해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면 집회 장소를 확보하여 집회를 계속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행위로 나아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비과장을 체포함으로써 당시 질서유지선을 만들고 있던 경찰들의 반발감을 일으키고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집회가 더욱 방해됨으로써 방위 효과도 인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정당 행위에 있어서 체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현행범 체포를 한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에 의한 계속적인 법익 침해를 벗어나기 위하여 체포의 필요성 요건을 완화하여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 범인을 법원의 심사에 의한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정 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함에도 영장주의를 관철하다가 범인이 도주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공권력과의 대치 상황에서 수세한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체포 객체가 일반 시민이라면 응당 증거인멸 및 도주의 필요성 요건을 엄격히 요구될 것임에도 경찰관이라는 직업 때문에 신체의 구속이라는 부당한 침해가 너그러이 인정되어야 한다면 그러한 불평등을 수인하여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이어서 피고인 김갑동의 함께톡 대화 내용 증거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여전히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은 저희 대화 내용이 사용자들에 의한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는 점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으로서는 여전히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들이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서버 관리자인 서비스 제공자는 삭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함께톡 주식회사는 서버 관리자로서 서버 관리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화 내용을 삭제 및 변경이 가능했을 것이고 그 피고인 김갑동이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그 해당 내용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대화 내용을 요청할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톡의 고객정보 처리 규정에 의해서도 고객이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개인정보 기록에 관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을 보아 사용자에 대한 임의 삭제가 사용자의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우회적으로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하여 삭제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박을수의 이메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권은 우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메일은 피의자 박을수의 삭제로 인한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저희 형사소송법 106조 4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해당 정보를 그 압수 현장에서 수색 또는 압수가 곤란한 경우에 정보 저장 매체를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메일 자체의 압수수색이 그 현장에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 1년치의 해당 정보를 유관하여 압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갑동과 박을수의 그 압수물의 증거 능력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네, 또한 그 추가 쟁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변호인 측에서는 이 클라우딩이 이 현재 사회생활상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참여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별개의 문제로서 그 형사소송법 121조는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형사소송법 122조는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본 사건에서 피고인 박을수가 언제든 그 클라우딩 컴퓨터에 접속하여 그 정보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었다는 점이 명백한 본 사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통지를 생략한 것이고 이것은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내용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변호인 측 변론하시죠. 네. 저희 시작하기 전에 재판장님께 먼저 허락을 여쭈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희는 3인이 모두 재변론을 준비해 왔는데 그 도합 8분을 지켜야 한다는 규칙을 지키겠으니 혹시 3명 모두 재변론해도 그 괜찮겠습니까? 5분으로 되어 있는데. 네. 5분 동안 해도 예. 괜찮겠습니까? 아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을 그럼 5분으로 주실 수 있으신지요? 지금 4분. 지금 네. 그래요. 그럼 다시 5분을 할 수 있나요? 예, 리셋도 5분으로 하시죠. 감사합니다. 재변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거 능력 부분입니다. 첫째, 급속의 판단에 있어서 검사는 피의자의 압수물에 대한 지배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압수 대상이었던 함께톡의 회사 서버에 관하여서는 지배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이 점에 관하여서는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급속을 요했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급속을 요하는 때라 판단하였다면 왜 영장 발부일로부터 이틀이나 지난 시점에 집행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이 부분에 관하여 주장만 있을 뿐 아무런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검사는 탈퇴 등으로 증거인멸이 우려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함께톡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해당 대화 내용이 삭제되지 않도록 보전 처분을 할 수도 있었고 압수영장이 집행됨과 동시에라도 피고인에게 통지하고 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절차권을 존중할 여러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를 만연히 위반하였습니다. 검사는 또한 급속을 요하지 않더라도 참여권이 보장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함께톡의 직원이 영장의 집행 당시에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해당 직원이 피고인과 무관한 자이고 또 피고인의 대화 내용의 그 컨텍스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무관 정보가 압수수색되는 것을 전혀 막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참여권은 피고인들에 대해 보장되었어야 하며 이것이 2015보 6준항고 사건의 취지입니다. 나아가 클라우딩 공간에 대한 형사에서는 클라우딩이라는 컨셉 자체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입법에 미비가 있고 또 판례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에 관한 입법 미비가 있는 경우 판례가 입법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건 질서 유지선의 설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검사 측에서는 지금 질서 유지선이 단지 공공복리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어디까지나 만연하게 그 위치가 인도 내부에 설치되더라도 납득 가능하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 판례 2019 헌바 218 결정에 따르면 집시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최소한의 범위는 집회 신고 외곽 경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본건 질서 유지선의 적법한 설치 위치는 호두 공원 인접 도로 인도의 경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는 이에 대한 완전한 논증은 하지 않고 있고 단지 재량권을 행사하여 그것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튕겨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도 내부에 설치할 수 있고 그것이 설치되더라도 또한 2분의 1의 즉 절반의 면적에 해당하는 질서 유지선을 설치하는 것 역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의 적법한 질서 유지선 설치 위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두 공원 인도 내부가 아니라 호두 공원 인도 외부에 설치되어야 하고 그 경계에 설치되어야 하며 이 점에 대해서 혼잡하고 시민이 튕겨져 나갈 것이라는 이유로 재량권이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면 오히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향유하고자 하는 그 시민의 기본권 역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역시 검사 측이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위법성 조각서 관련 주장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방해 의사가 없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피고인은 경찰의 일련의 직무집행에 의한 위법한 방해 상태를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간 것입니다. 검사도 의견서에서 집회 이전에 이미 집회 질서 유지선 위법함으로 예비적으로 이를 철거하지 않을 할 경우 방해 배제로 나아가자라고 의사를 교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정당 방해 의사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직접 증거입니다. 그리고 체포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먼저 사인의 경우에 수사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체포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체포의 필요성은 형사소송법 211조, 212조 법문에 없는 요건이므로 이를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이 되고 비전문가인 사인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할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체포는 정당 행위로서 일반 요건이 구비된 점, 그리고 정당 방해의 실질도 갖춘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정당 행위의 일반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의 제한 원리로서 체포의 필요성을 별도로 요구할 필요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사인의 경우에는 형법 20조 정당 행위의 일반 요건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포괄하여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의견을 진술합니다. 이외의 변론에 관하여는 변론요지서에 진술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변호인 측 재반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순서에 따라서 검찰의 기소유지 진술이 있겠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도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습니다. 이상의 변론을 모두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먼저 검찰 측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피고인들한테 당신 이제 피의자 신분이었겠죠. 압수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면 피고인들이 그거를 삭제하거나 인멸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급속을 요하는 데 해당된다라는 주장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압수의 어떤 그 과잉성, 그러니까 1년치를 또 그 사건과 무관한 것까지 들어있는 그런 압수였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공소제기 이후에 사후 통지가 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소제기 때까지 본인의 함께톡이나 클라우딩 서비스에 있는 파일들이 압수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기소가 되어 피고인 신분이 되어서 방어권 행사에 참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비판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고인 박을수 같은 경우에는 그 방대한 양의 정보를 한 번에 압수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수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 판례의 취지나 아니면 기존의 법률 규정상 어떤 절차를 지켜야 되는지를 유의하면서 수사에 나아갈 것이고, 그것이 향후 어떤 위법성의 논란이 있을지라도 그 당시에는 그 수사기관의 재량으로서 최선의 판단을 통해 수사를 행할 것입니다. 이때 그 판례의 취지, 대법원의 취지를 살펴보면 그 형사소송법 106조 3항에서 정보 저장 매체 등 어떤 하드카피 등 복제본을 반출할 경우에 그것이 그 현장에서 수색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여 반출할 수 있다라고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고인 박을수의 그 모든 클라우딩 컴퓨터 내용을 모두 수색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극히 곤란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반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이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가사 이것이 그 당시에는 힘들었다 할지라도 수사기관에서 수색할 때는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애초에 정보 저장 매체를 압수수색할 당시에는 참여권이 보장되었던 사안으로 그 경우는 이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급속을 요하는 때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고, 형사소송법 106조 3항에 의해서 그 어쩔 수 없이 그 현장에서는 정보를 모두 수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반출하여 수사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변호인 측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현행범 체포 요건과 관련해서요. 집회 시위가 끝난 후에 그 경찰 이책임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사후에 충분히 고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질서유지선이 설치되어 있던 객관적인 상황이나 당시에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후에 그런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었을 터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현행법으로 단정해서 그 자리에서 현행법으로 체포할 긴급한 필요나 이유가 있었는지가 좀 의문이 듭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현행범 체포 요건에 맞는 체포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문 주신 취지는 긴급한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가 의문이 있다는 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체포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현행범인 체포는 정당방위의 실질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실질도 겸하는 점, 그리고 정당행위의 다른 요건도 같이 구비되어 있는 점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회 개최 직후에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상황이므로 집회가 사실상 개최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긴급하게 어떠한 행위를 취해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경우에는 사랑 변호사회가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등의 조치를 이미 강구하였고 달리 취할 수단이 없었던 상황에서 사태의 핵심 형상을 지배하던 현장 책임자 이 책임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지만 이 책임이 거부함으로써 보다 경한 조치로는 배제가 사실상 어렵기도 했던 상황인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왜 긴급하게 반드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야 하였는가에 대해서 집시법 24조는 집시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질서 유지선을 제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사랑 변호사의 소속인 피고인으로서는 집회를 개최하여야 했고 또 집회를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사후의 현행범으로 지금 너무나 좁은 공간에서 집회를 하여야 하는 것도 너무 억울한데 거기다가 그 안으로 거기에 반드시 머물러야 하고 그 안으로 머물지 않으면 실력으로 이 사람들을 밀어넣는 과정에서 집회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한 법익 침해가 상당했다고 판단했을 것이기 때문에 집시법 제24조에 의해서도 충분히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먼저 변호인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피고인들이 그 이책임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명백히 갖췄다고 볼 수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책임은 당시 그 경찰서장이 설정한 질서 유지선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무 수행 중이던 경비과장의 신분이었습니다. 예, 방금 전에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행위의 가벌성, 그리고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 그리고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체포의 필요성 그리고 행위의 가벌성 부분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행위의 가벌성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행위의 가벌성을 범인 범죄의 명백성과 별도로 구분해서 설시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행위의 가벌성 자체가 명백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판단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전 판단에 있어서 경험칙상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고 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판단을 달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경비과장인 이책임의 경우 조금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책임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서 규정한 제지조치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질서유지선 안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 단서 그리고 제3조 1항에 의해서 집회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구성요건적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식과 인용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이 이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 그리고 질서유지선이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의 행위는 가벌적인 행위입니다. 그 외에도 체포의 필요성에 관련해서는 재변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집회의 개최의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집회는 개최되어야 했고 또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집회의 개최를 막는 그 일선 경찰관의 행동으로 인해서 해당 집회가 개최되는 것이 막히거나 혹은 진행되는 것이 방해된다면 한 번 방해된 집회에 대한 권리는 그 침해된 상태로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날 그 집회에 관하여서는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모든 구제 수단을 다 한 이후에야 현행범 체포로 나아갔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항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피고인에게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진 현재성이 있고 또 체포 필요성이 있는 그 경찰의 행위로 인하여 이 체포가 이루어졌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검사 측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박을수의 그 한개톡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 문서 파일 그 5,000개 전부가 압수가 됐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을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채 이렇게 압수돼서 억울할 것도 같은데 만약에 그 압수한 문서 파일 5,000개를 가지고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과정에서 그 탐색 과정에서 만약에 박을수가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압수 증거를 갖다가 위협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검사 측 입장인지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은 그렇게 보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수사기관에서 수색이 이루어질 때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정보들이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그 수사기관이 행한 수사가 적법했는지, 즉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짐에 있어서는 그 위험성만으로 그 준수한 절차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즉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수많은 정보를 반출해야만 했고 이것이 급속을 요하는 때, 즉 피고인 박을수가 언제든지 정보를 삭제할 수 있어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했기 때문에 그 통지를 생략한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121조는 그 참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라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족한 그 임의적인 그런 형태의 규정을 띠고 있고, 따라서 그 수사기관으로서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절차를 따르고 또한 그 통지 의무의 예외를 준수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것이기 때문에 가사 그 수사기관의 정보에 대한 위험성이 내포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향후 공소제기 이후에 어떤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제출된 이후에 방어가 이루어질 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수사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그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검찰 의견 진술하고 변호 측의 최종 변론 들어보도록 하죠. 각 2분씩 되겠습니다. 검사 최후 의견 진술하겠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권능과 절차에 대한 의무를 함께 부여함으로써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조화를 도모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접하게 되는 사안은 너무나 다양하고 즉흥적이기 때문에 그 권능을 모두 법에서 규정할 수 없어 수사기관에 이 같은 이상을 실현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집회 장소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하는지가 주요한 쟁점이 된다 할 것입니다. 재량권 범위를 초과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현장성, 긴급성, 필요성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판례의 확고한 태도는 그 당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위법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본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뿐만 아니라 마치 경찰이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무집행 명목하에 범행을 저지른다거나 수사기관이 마치 악의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한다거나 별건 수사할 목적이라는 등 부당한 공권력과 이에 대항하는 정의로운 시민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위법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법과 판례가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무의미하게 만들면서까지 체포치상의 죄를 면하려고 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급속을 요하여 피고인에게 통지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빌미로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적인 증거인 함께톡 대화 내용과 그 클라우딩 서버의 내용을 누락하고자 하는 의도 또한 관철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야말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부여하는 지위를 남용하여 형사소송법의 정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시어 피고인에게 유죄 선고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호인 측이요. 변호인 측 의견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일련의 공무집행에 의해서 침해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방해배제로서 상당한 것이었습니다. 일산경찰서는 집회 제한 통고를 하고 이에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자 집시법 13조 1항에 반해 집회장소 한복판에 질서유지선 설치하기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전체로서 피고인의 집회 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긴급구제 결정도 이를 방증하는 바입니다. 현장 경찰관들은 집시법 3조 3항에 의한 평화적 집회의 보호 의무자임에도 오히려 침해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이 책임은 현장 지휘자로서 사태의 핵심 현상을 지배하던 자입니다. 그에 대하여는 집시법 22조 1항 단서 3조 1항에 의한 집시법 위반죄가 성립하며 이 책임의 행위는 5년 이하 징역의 단일형으로 가중처벌되는 점, 그리고 형법 34조 2항의 특수교사의 여지도 있었던 점을 함께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증거들은 참여권 보장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입니다. 압수수색 대상 정보가 이미 삭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무관하게라도 압수수색 지팡이 영장 발부로부터 무려 이틀 뒤였던 점은 급속을 요한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리고 권리보호에 이익이 없는 함께톡 직원 내 참여만으로 전자정보 압수수색 참여권 보장 취지가 달성될 수 없다는 점, 이것은 비례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무려 5,000개에 해당하는 정보가 압수된 점이 직접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형사소송의 경우 판례가 입법을 선도하는 경우가 많이 두드러집니다. 헌법적 형사소송의 이념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121조, 122조는 재정형사소송법 이후로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121조, 122조에 대한 종전의 해석론이 참여권 보장이 비교 불가능하게 중요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구체적 사정도 위법성 조각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 부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도 검사에게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의심스러운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8 고압 254호 사건 변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되는지 함께톡 대화 내용이 사용자들이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는 점이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논증하겠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그 저장 내용을 삭제하기란 불가능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체포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